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원장님, 저는 늘 손발이 차요. 항상 피곤해요. 몸이 늘 무겁고 의욕이 없어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요? 이런 증상들은 전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혈류가 막혀 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저는 상원장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게 한 가지 사실을 계속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몸은요,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스스로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그런데 왜 저는 회복이 안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그 100명의 의사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의사들이 왜 멈추게 되었는지, 혈액순환, 수면, 과로, 스트레스,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아무리 쉬어도 막 피곤하고 또 몸이 무겁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는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는 거, 또 손발은 늘 차가운 거, 어깨와 목은 막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것들, 머리는 무겁고 또 생각은 흐릿해지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보다. 사실 이건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바로 혈류가 막히면 회복도 멈춘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혈류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그래서 내가 늘 피곤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원장님, 저는 늘 손발이 차요. 항상 피곤해요. 몸이 늘 무겁고 의욕이 없어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요? 이런 증상들은 전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혈류가 막혀 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 못 들어오고 영양은 전달이 안 되고 독소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세포가 숨을 못 쉽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점점 고칠 힘을 잃습니다. 마치 흐르지 않는 그런 강물이 썩듯이 정체된 몸은 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혈액은 단순히 몸을 적시는 액체가 아닙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을 전달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생명의 강물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학은 항상 강조하고 있죠. 실제 연구에서도 혈액순환이 원활한 사람은 손발이 따뜻하고 활력이 넘치고 회복 속도가 빠른 반면에 혈류가 막힌 사람은 쉽게 피곤하고 회복이 느리고 만성질환에 취약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면역, 해독, 재생을 비롯한 이런 내 안의 의사들이 모두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찾아온 6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늘 다리는 붓고 손발은 막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요. 그리고 또 불면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원장님, 저는 막 걷는 것도 힘들고 늘 무기력하다고 이렇게 호소하신 분이었는데요. 검사를 해보니까 모세혈관 혈액순환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법을 딱 보냈습니다. 첫째,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는 그런 가짜 음식을 좀 줄이자. 설탕, 흰 밀가루로 만드는 그런 음식들, 빵, 가공식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피를 끈적이게 만들어서 혈류를 막습니다. 대신 채소와 발화현미 같은 이런 진짜 음식으로 피를 맑게 하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발가락과 손가락 끝이에요. 이곳에 모세혈관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을 지압 마사지로 말초 그 혈류를 한번 열어주자. 우리 몸의 끝단, 특히 발가락에는 모세혈관이 아주 집중돼 있습니다. 그 발끝을 꼭꼭 눌러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막힌 모세혈관이 열리고 혈류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작은 운동과 호흡으로 혈액순환을 한번 깨워주자. 그래서 매일 식사 후에 한 15분 정도 가벼운 걷기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심장에서 모세혈관까지 그 끝까지
강물이 흐르듯이 혈액이 돌도록 그런 돕는 가벼운 루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에 맞게 꾸준히 하길 권했는데요. 몇 주 후에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on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다리에 붓기가 빠졌다고. 처음으로 또 숙면을 취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그리고 한결 가벼워져서 살맛이 난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건 단순히 기분이 아닙니다. 혈류가 딱 열리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이 힘, 이걸 우리가 자연 치유라고 하죠. 이 자연 치유의 눈으로 보면 혈액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 하나의 치유의 강물입니다. 이 강물이 막히면 땅이 메마르고 이렇게 썩어가듯이 혈류가 막히면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해서 병이 듭니다. 반대로 강물이 흘러가면은 모든 생명이 살아나듯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세포가 살아나고 면역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류가 돌지 않으면 치유는 없다. 혈류가 흐르는 순간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병은요, 흐름이 막히고 또 정체되고 독소가 쌓이면서 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치료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을 막 더 쓰고 좋은 것을 더 넣는 것이 아니라 막힌 것을 풀어주는 것, 흐르게 하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만 딱 기억하세요. 피가 돌면 몸은 회복한다. 손발이 차갑고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한 상태,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흐름을 바꿔보세요. 그 순간 독소는 빠지고 세포는 숨을 쉬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암세포는 정체된 곳을 좋아한다. 피가 막히고 산소가 닿지 않고 독소가 쌓여있는 그 정체된 곳에서 암세포는 더 잘 자랍니다. 오늘은 암세포가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왜 혈류의 정체가 암의 토양이 되는지를 더 깊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원장님, 제 몸은 늘 무겁고 답답해요. 피가 막 고여 있는 것 같고 늘 피곤하고 면역이 약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늘 피곤하고 면역이 약해진 것은 그 자리에 혈액이 잘 돌지 않고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정체된 환경이 암세포에겐 가장 좋은 집토가 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암세포는 저산소, 저체온, 저순환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잘 자라는 세 가지 환경이 있는데요. 첫째는 저산소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저산소 환경. 혈류가 막히면 세포는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정상세포는 힘을 잃지만은 암세포는 오히려 이런 저산소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남습니다. 둘째는 노폐물과 독소의 축적의 문제인데요. 피가 돌지 않으면 독소가 쌓입니다. 정상세포는 독소에 약하지만 암세포는 오히려 이 독소 환경에서 더 강해집니다. 셋째는 면역의 공백 문제인데요. 혈액은 면역세포의 통로입니다. 혈류가 막히면 면역세포가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 틈을 암세포가 차지합니다. 결국 혈류의 정체는 암세포가 살기 좋은 아지트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같은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암 연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Nature Reviews Cancer 이런 논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산소 환경은 암세포 성장에 무조건 유리하다. 이 환경에서는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한다. 즉 혈류가 막혀서 산소가 줄어드는 순간 정상세포는 약해지고 암세포는 더 잘 자란다는 겁니다. 암세포의 이 저산소 환경, 이 적응 연구는 현대 암 생물학의 아주 패러다임을 바꾼 매우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또 연구를 한 것을 통해서 2019년에는 노벨상을 수상하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만성적으로 얕은 호흡과 긴장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고 또 면역 지표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혈류와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 몸 전체 면역력이 억제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즉 피와 산소가 잘 돌면 면역세포는 깨어나고 반대로 정체되면 면역이 잠든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확인된 겁니다. 그때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늘 손발 차갑고
몸 무겁고 잠도 늘 이렇게 힘들었고 장도 늘 더부룩했습니다. 항상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도 검사를 해보니까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매우 떨어져 있었고 체온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항상 이 세 가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는 당독소를 만드는 가짜 음식을 좀 줄이자. 설탕, 이 빵 같은 밀가루 가공식품 대신에 자연식으로 좀 밥상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 호흡과 움직임으로 혈류를 한번 깨워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 제가 종종 화제를 내드리죠. 10초 들이마시고 10초 내쉬는 십시호흡법,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호흡을 좀 깊게 해주고, 그리고 또 가벼운 걷기로 혈류를 좀 깨워주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특히 강조하는 건데, 이 발가락 모세혈관의 지압 마사지예요. 몸의 끝에서 혈류를 열어주면 막힌 순환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시고, 몇 달이 지나자 이분은 몸이 상당히 가벼워졌고, 수족 냉증이 특히 사라졌고, 피곤이 많이 덜해진 이런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정체된 땅이 강물로 이렇게 막 적셔지듯이 혈류가 열리자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항상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병을 치유할 때는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현대의학적인 거 하나 보셔야 되고, 또 자연치유적인 것을 같이 항상 보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연치의 눈으로 보면은 암은 단순히 세포의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암은 몸에 강물이 막히고 썩은 웅덩이 같은 곳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강에서는 이끼와 썩은 냄새가 나지 않지만, 물이 고인 웅덩이에서는 금세 썩고 벌레가 들끓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이 고인 웅덩이 같은 곳입니다. 혈류가 막히고 산소가 부족하고 독소가 쌓여 있는 곳, 그 정체된 땅에서 암은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피가 돌고 산소가 세포에 도착하고 면역세포가 현장에 도착하면 병은 설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암세포는요,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약하고 약한 세포입니다. 단지 정체된 환경에서만 강해질 뿐입니다. 혈류가 막히면 암세포가 막 춤추지만, 혈류가 흐르면 내 안에 의사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몸은 어떠신가요? 손발이 차갑고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그건 몸이 보내는 정체의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당독소 만드는 가짜 음식 좀 줄이기, 하루 10분 호흡과 걷기로 순환 깨우기, 또 발가락 모세혈관, 발가락의 지압과 마사지로 혈류를 열어주기, 이 작은 선택이 혈류를 흐르게 하고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몸속에서 막힌 웅덩이가 아닌 치유의 강물이 흐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